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겐즈TV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역시 새해가 밝아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역시 밝아왔어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도 과연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될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가져온 모멘텀은요. 역시나 1월달 2020 항상 신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회사도 있고 국가에서도 이제 신년사가 있는데 1월 3일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년사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여기 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아직 미완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전 대통령이 또 사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사면 관련주로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긴 할 것 같아서 좀 집중을 해볼 만한 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인 남북 관련한 이제 종전선언 이게 조금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 20분가량 신년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기 말, 지금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키워드가 종전선언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거의 한 몇 년 동안 계속 나와주던 이슈였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어느 정도 좀 이제 서로 합의라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말이 좀 맞은 맞습니다.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이제 북한도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에 있는 김정은 씨가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식의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북미라든지 뭐 남북 이런 얘기들은 아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힘을 키워서 우리 또 코로나를 잘 극복하자 정도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3일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신년사에서 남북 관련한 이슈가 어느 정도의 온도로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그 후에 과연 북한 쪽에서의 화답이 있을지 거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대북 관련된 모멘텀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고,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테마 안에 제일 강력한 테마 중 하나가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죽을 수가 없는 테마가 바로 대북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지금 일단은 신년사에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 정도로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적인 뭐 사업부문이 영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나 그랬듯이 테마는 기대감으로 움직여주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마 관련된 이슈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슈와 모멘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었던 유럽연합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했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결국 논란 끝에 천연가스하고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U 그죠? 이제 거기서는 원자력 발전은 이게 이제 녹색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원자력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완전 진짜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했으니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아니면은 유럽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시장이 뭐 오케이 이거 녹색이다. 라고 해가지고 좀 신재생 쪽으로 흘러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리고 해외에는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든 원자력을 쓰고 남는 그런 또 전기차도 폐배터리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남은 찌꺼기 혹은 이제 남은 재료들을 다시 쓸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은 보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판가름이 났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원전 관련주를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린 텍스노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번 제로 브리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으로부터 기업군들이 수십억 유로를 자금 유치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133조 원
규모의 이런 이제 그린 에너지 정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 안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그린 에너지로 공인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원전 세일즈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체코,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전 세일즈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원전 기업군들이 이제 수출에 총력적으로 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럽 연합에서의 그린 텍소노미 안에 원자력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뜻은 상당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는 한번 말씀을 결국 드렸지만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유럽 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88%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이슈는 중국, 미국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유럽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려나가고 있고, 유럽이 원자력 에너지를 공인을 했다는 뜻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녹색 에너지다 라고 판가름이 나와줬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이제 테마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산업 안에 적극적인 수백억 조 단위의 규모도 이제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모멘텀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재료가 노출이 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전 세계 이제 유럽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분들도.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따라갈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큰 비중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곳에서 훨씬 더 크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그쪽을 따라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신재생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거 해보자, 뭔가 이렇게 환경을 아끼자라고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EU 쪽을 좀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실제 신재생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투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사실 유럽이 지금 월등히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세계의 그런 기조, 분위기 자체가 이미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뭔가 우리나라 아니기 때문에 끝이야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재료 브리핑 간단하게 대북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의 원전 관련된 이슈를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관련주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혹시나 대북하면 간단하게 세 종목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강하다. 개성공단에 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신원이란 관련주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관광 하면은 이제 아난티가, 그리고 철도를 이어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또 철도 관련주인 이제 대아티아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전 관련주들 또한 한 번씩 쭉 체크를 해보시면 결국 세 개의 기업이 탑티어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외 원전 수주에 총력전을 기울여지고 있는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정도 역시나 탑2 픽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중공업 지금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약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인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한들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살짝은 낮지만 그래도 탄력이 있는 기업군 중 하나가 일진파워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재료 브리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